반갑습니다. 오늘은 서품 18장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관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산간에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의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고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관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격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덩이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하에는 다시 수양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사님은 불교를 새로운 불교로 만들어서 원불교를 펴셨습니다. 그 새로운 불교의 내용은 과거 불교와는 다른 제도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주창하신 그 원불교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공부와 사업을 제가 출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출가가 되는 것은 어느 일을 더 전문으로 하느냐, 어느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느냐의 차이지 제가 출가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의 등급이나 사업 성적에 있어서도 제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당도 제가 신자를 위주로 교당을 설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교당을 두지 않고 일반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내에 교당을 두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출가 중심이 아니라 제가 중심의 생활 불교를 지향하신 것입니다. 경전에 있어서도 경전이 과거의 많은 어려운 한자와 수구로 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경전을 편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은 출가자도 직업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출가를 했다고 해서 놀고 먹고 시주나 동령에 의지했다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출가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출가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수양과 교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진 않는데 앞으로 차차 더 잘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출가자들의 결혼 문제인데 과거 불교에서는 출가자들은 태고종을 빼고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출가자도 결혼을 각자의 원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현재 원불교에서 여자 교무들의 경우에는 결혼이 출가자의 원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도 차차 해결이 되어 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 불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종사님께서는 등상불에게만 불공을 하지 않고 실지 불공을 하도록 주장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불효를 한다면은 등상불 부처님께 가서 불공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불공할 돈으로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원하는 물건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잘 하는 것으로서 불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활 종교의 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법에 있어서도 대종사님께서는 고준한 그런 예법이 아닙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왕비에 대한 왕비가 돌아가신 후에 의전을 어떻게 할 건가, 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가 하는 예법으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예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가자의 생활에 있어서도 유년기에는 문자 공부를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과 제도 사업을 하고 노년기에는 교화와 수양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을 보면 그와 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교화와 수양에 더욱 노력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제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한 그런 회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체면이라든지 형식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타파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사람답게 살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지 생활불교, 실지불공 또 시대에 맞는 교법으로서 원불교를 펴시고자 생각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원불교가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종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지향하셨던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 생각이 되면서 열심히 그와 같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